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주춤거렸습니다.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였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연준의 테이퍼링이 더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18.05포인트, 0.11%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도 0.23% 떨어진 반면 S&P 500 지수는 전일보다 0.03%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가 이틀째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 결정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매도 물량을 늘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럽 경기가 더디게 회복되자 추가 부양책을 기대한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증시가 0.46% 하락한 6,691포인트에 마감했고 프랑스와 독일의 낙폭이 더 컸습니다. 각각 0.8% 이상 내렸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현행 0.25%로 동결하고 금리를 상당 기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지금의 경기 부양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인하한 후 2달 연속 금리를 동결한 겁니다. 드라기 총재는 이와 함께 필요할 경우 ECB가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도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에서 동결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난 2009년 3월 이후 금리가 계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양적 완화 조치에 따른 자산 매입 규모도 3,750만 파운드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5,000건 감소한 33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말 이후 한 달 반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보다 추세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4주간 평균 청구 건수도 5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미국의 고용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연방준비제도의 부양 정책을 비판하며 FOMC에서 테이퍼링을 주장했던 앨스턴 조지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추가적인 테이퍼링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추가 테이퍼링 일정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추가 테이퍼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이벤트가 많았던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매도에 나흘 만에 1950선 아래에서 마감했습니다. 금통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고요. 만기 영향을 동시효과 들어 나왔습니다. 장 막판 들어서 기관의 매도 문에 내놓으면서 코스피 지수가 10포인트 넘게 밀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선전은 어제도 계속됐죠. 511포인트로 마감하면서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신규 실업자 청건수가 예상보다 하회하면서 개장 전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테이퍼링 가속화 우려가 번지면서 3대 지수가 어제 이어서 또다시 혼조세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에서도 기존금리 동결하며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지 않자 실망한 모습도 나왔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네, 주말을 앞둔 금요일장입니다. 자세한 오늘장 전략자 봐야겠죠. 샘플러스 청송촌룸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님 안녕하십니까. 중국 시청자 그리고 해외 교포회동 그리고 증권회사 근무하시는 증권 동료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송촌룸 신창환입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시장 이벤트에도 잘 버티나 싶었는데 동시효과들어 기관의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0포인트 이상 빠지면서 마감 짓기도 했는데요. 이제 옵션 만기일 이후 외국인의 신규 포지션이 중요하겠죠. 오늘장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 전산이 조금 에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말로 잘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중국 증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증시 반등이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중국 증시가 어제 하락하면서 종가에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좀 밀어버리는 그런 효과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그런 부분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중국 특히 이제 상해 증시죠. 상해 증시를 꼭 봐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이제 상해 증시하고 똑같은 그런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상해 증시를 꼭 여러분께서 한번 오늘은 체크할 필요 있는 그런 하루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종합주가 차트 보면 어제 300일 이평을 하방 이탈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오늘도 과연 이제 하방 이탈을 지속적으로 될 것인가 이렇게 볼 때 오늘 여러분 보다시피 글로벌 증시가 하락했지만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어제가 선반영됐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일 이평 하락이 되었지만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 그런 자리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작년 8월 꼭지 덧지죠. 직계형이죠. 8월에 중순에 꼭지인 오늘 1940포인트 그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지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분명히 약세장이다. 이거는 기정사실화 두고 제가 여러분에게 항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오늘 1940포인트 지지 이 부분인데 일단 그 지지가 제가 볼 때 강력하게 보입니다만은 일단 장 자체를 제가 이제 어제도 누차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현금화에 조력하는 하루 아니면 쉬어가는 하루다 이런데 지금 주가가 계속 1965포인트 거기에서 계속 저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일단 여러분 아시다시피 1월 2일 날 큰 폭의 하락 이후에 주가가 이 큰 폭의 장대 안쪽으로 인태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인태형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방에 계속 논다는 것은 좋은 모양은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오늘은 어제가 음봉 나왔기 때문에 오늘 주가 자체가 어제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보였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안 보이고 횡보 국면 맹 횡보 국면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장이 기술적인 반등 전체적으로 뜨려면 앞에 1월 2일 날 음봉 안으로 캔들이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 캔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가 굉장히 저항입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1955포인트입니다. 1965포인트인데, 일단 1965포인트 안착이 뭐냐 중요한데, 어제 지수가 1946포인트, 앞으로 20포인트인데, 오늘 20포인트까지 상승할 여력은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오늘부터는 5일이평 자체가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5일이평 상승이 이제, 여러분께서 한번 기대해봐야 되지만,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금요일보다는,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쪽으로 해가지고, 반등의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저녁에 수익을 말하다 해서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볼 것 같으면요. 일목균형표적으로 보면 주가 자체가 계속 불안한 자리죠. 굉장히 저는 이제 요즘에, 잠을 계속 설칩니다. 잠을 설치는데, 일목균형표적으로 보면 여러분 어제 이제 서서히 이제 기준선이 꺾이는 하루였죠. 어제 이제 기준선이 꺾이는 하루라서 주가 자체가 어제 약세를 보였습니다.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기준선이 마지막 꺾이는 날이에요. 예, 마지막 꺾이는 날이 기준선이 오늘 전환선하고 거의 겹치는 날입니다. 겹치는 날에서 오늘 저가, 물론 이 저가죠. 1936포인트, 10포인트 빠지고 하방 이틀하는 이런 사태만 안 나면은 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오늘이 마지막 조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만약에 1935포인트 이어간다면은 주가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모양을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양다리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장은 오늘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약세가 마지막 약세, 하루의 마지막 약세 후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반등이 조금 크게 있은 후에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는 주가 자체를 투명에 동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한테 현금화에 줄여가자, 현금화에 줄여가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신데 아직까지 현금을 안 하는 분도 있고, 또 최근에 주가가 5일 횡보했지만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안 했는데, 일단 오늘부터는 쉬어가고 또 특히 복지부동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 요즘 굉장히 세죠. 일단 510일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는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코스닥 자체를 조금 멀리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코스닥 자체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제가 볼 때 확실히 쉬어갈 것 같아요. 일단 요즘 코스피나 코스닥이 올라가면 코스피가 쉬고, 코스피가 쉬면 코스닥이 쉽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내일이나 다음 주부터는 코스피가 반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갖고 계시는 분들은 수익이 났으면 조금 현금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요. 궁극적으로 520까지 갑니다만은 지금 자리에서 500 거의 12인데요. 거의 8P 정도 먹으려고 여기서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 코스닥은 조금 물량을 줄여요. 물론 코스닥이 없겠지만 줄여라 이렇게 보시고요. 코스피는 제가 볼 때는 오늘이 마지막 조정이 아닌가. 단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는 코스닥이 전저점을 1935포인트 이하 찍으면은 오늘은 그거는 생각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만큼 지금 자리가 불안한 자리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자, 선물 차트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선물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굉장히 지금 불안하죠. 저도 굉장히 불안한데 선물 자체가 불안합니다. 불안한데 선물이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크게 오르고 내리고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누차 여러분에게 제가 중요한 건 선물이 이제 물론 최근에 보면 베이시스 그런 이야기인데, 베이시스는 누구나 다 보기 때문에 베이시스를 보통 큰 사고 날 때 속이면서 움직여버립니다. 그래서 베이시스 부르짖는 친구들은 베이시스를 핑계로 여러분을 멘트하려고 하는 습관인데, 선물이 일반 주가보다 지금 조금 빠릅니다. 일반 주가보다 좀 빠른데 선물은 지금 평균 가격이 260여 있거든요. 260에서 지금 그 OP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OP에 움직인다 했던 것은 선물 평균 가격에서 5나 떨어지거나 오르면 보통 거기서 움직이거든요. 물론 5가 무너지면 크게 있는데, 제가 볼 때 선물이 어제도 여러분 보다시피 1955에서 계속 지지받는 그런 형태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2055 이 선물이 방금 말했듯이 주식수 1936P입니다. 그 6P이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보는데, 선물 이 자리 지지받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냉정하게 한번 냉정하게 바라본다는 것은 한번 지켜보고, 지금 외국인의 기관들의 포지션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콜에서 풋으로 돌변했고요. 기관이 콜에서 풋으로 돌변했는데, 보통 이 포지션이 돌변할 때마다, 주가 자체가 보통, 사고 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외국인과 기관들의 선물 포지션이 최하만 1조 이상 있을 때, 그 1조 이상 있을 때 우리가 포지션을 칭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작은 거 먹으려고 하지 말고 넉넉하게 조금 쉬어가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고객예탁금이 바로 14조죠. 배당금이 한 2조 들어왔는데 바로 빠집니다. 고객예탁금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장 자체가 힘들어요. 힘들는데 지금 고객예탁금 또 14조인데 제가 볼 때 이게 1월 7일자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고객예탁금이 14조 하방 이탈하지 않았나. 그만큼 지금 판매수, 펀드의 환매수가 많다 이렇게 보는데 그만큼 시장 자체가 안 된다. 시장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올라가는 종목이 크게 없다 이렇게 보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선물을 꼭 빼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가 이제 1960원대로 왔어요. 60원대로 왔기 때문에 그 사이 여러분들이 원화 그 강세 때문에 조정받았던 그런 종목들, 특히 그런 종목들은 조금 반등의 국면입니다만 그런 건 너무 기대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장은 삼성전자입니다. 어제는 이제 물론 어제는 옵션 만기라서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어쨌든 삼성전자의 안착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반등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반등이 분명히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보조지표, RSI, MACD, 이런 부분 볼 때 삼성전자가 침체거든요. 침체인데 지금 반등을 못하고 있는 거는 기관들이 특히 프로그램 매도에서 삼성전자를 계속 매도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중국 증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비차익 순매수, 프로그램에서 비차익 순매수를 여러분께서 꼭 체크할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무조건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안 쉬니까 문제인데 특히 이제 그 중국 증시 약세와 프로그램 매도, 특히 비차익에서 프로그램 매도 나오는 날은 장 자체가 우리 자체 절대 이제 덕이 안 되는 그런 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쉬어라 누차 말씀드리고 비차익 순매수가 뭐냐면 여러분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기관이 매도 나오면은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여러분 아시고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피벗을 보겠는데요. 피벗 자체가 여러분 선물로 보면 254의 지지가 강력합니다. 254의 지지가 강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종목 지수로 봐서는 방금 말했듯이 1935포인트의 지지가 워낙 강력합니다. 강력하다는 것은 하방 이탈하더라도 주가가 튕겨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매수하실 분들은 빨리 매수하지 마시고 넉넉한 안 들어오면 말겠다. 안 들어오면 말겠다.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볼륨저밴드 보면 볼륨저밴드 하단에 있습니다. 하단에 있다는 말은 그만큼 지금 장 자체가 침체다. 그러면 하단 이탈할 것이냐? 그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갖고 있는 종목을 갖고 있고 넉넉하고요. 신규 매수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만큼 장 자체가 고객예탁금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글로벌 증시가 빠졌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크게 빠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담대한 하루 보내면서 넉넉하게 주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십시오. 저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청송천남 신창원입니다. 네. 코스닥 보유하신 분들은 서서히 현금화 전략 취하자라고 하셨죠. 코스피 최대한 빠른 시간 내 1965포인트 안착이 중요하겠지만 오늘부터 다음 주 중반까지는 이런 횡보 흐름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었고요. 시장의 반등을 위해서는 중국 증시 반등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전략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룸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꿈이 많은 여자 정혜림입니다. 새해 첫 옵션 만기를 무사히 치러냈습니다. 기준금리도 동결로 유지가 되면서 내부 불확실성도 이제는 대부분 해소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 테이퍼링이 재부각이 되면서 글로벌 증시도 혼조 마감을 했고요. 또 이렇게 지방 문제는 풀렸는데 아직 테이퍼링에 대한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당분간 이 적극적인 외국인 순매수는 좀 기대하기 힘든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행히도 코스닥이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포트는 순항 중입니다. 소원 리스트 살펴보시고 포트 현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했던 위시 리스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월부터 방송에 들어갔는데요. 다수의 품목을 소원 성취했습니다. 립밤과 텀블러 등산화 구입을 해서 제가 등산도 다녀와 봤고요. 텀블러도 매일 따뜻한 물을 뿌리면서 목을 녹이고 있습니다. 또 휴대폰 케이스와 스파 이용권, 가죽 장갑까지 다녀서 최근 한파 때 제가 따뜻하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겨울 부츠와 또 이미자 디너쇼 티켓도 구입을 해서 부모님께 선물해 드렸는데요. 어서 빨리 소원 성취 리스트에 다음 품목이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이어서 위시리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품목 담겨 있는데요. 300만 원대 드림백부터 그리고 콘도 이용권, 목도리와 겨울이 돼서 많이 건조하기 때문에 가열식 가습기까지 담아봤습니다. 조만간 구스 다운은 손에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 40%, 잉크체크 20%, 지효 10%, 현금 비중이 30%입니다. 가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오 8,430원에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신규 편입한 이후로 디오는 꾸준히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목표가 만원, 손절가 7,700원 여전히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메디톡스 17만 2,200원을 저희가 매수를 했습니다. 당분간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이 좀처럼 오르지 않았었는데요. 이틀 전에 12% 이상 급등을 하면서 요즘 순항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21만 원, 다른 증권사 리포트에는 25만 원까지 목표가가 상향 조정되기도 했는데 이 도코멘트도 추이를 지켜보고 목표가 상향 조정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손절가 16만 원 보유 의견 주셨고요. 엘러건사와 또 이노톡스의 시장 출시로 인해서 앞으로의 호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제장 약간의 조정을 받긴 했지만 추후 상승이 아주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잉크테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250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9,600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어닝 쇼크로 인해서 IT 부품주가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긴 했는데 손절가를 19,600원으로 어제장에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점 잘 지켜보시고요. 이어서 최종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순이익이 플러스권으로 돌아섰습니다. 120만 원 이상의 수익 보이고 있고요. 총 수익률도 플러스 4.4%입니다. 디오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플러스 11.3%, 메디톡스가 8.2%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잉크테크가 약간의 조정을 받고는 있긴 하지만 재료가 풍부한 종목이기 때문에 메디톡스와 함께 반등할 수 있는 기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포트 점검 자세히 살펴봤고요. 오늘도 제 포트에 빨간불이 켜지길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오늘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고용 관련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오히려 테이퍼링 우려가 커졌죠. 20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시키며 유럽 증시가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기대했지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감이 컸던 글로벌 증시, 야간 선물도 하락 마감하면서 국내 증시 어깨가 무거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기장 상황 살펴봐 드릴게요.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